김레몬님 사연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월 6일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전 여자친구 만나고 왔습니다. 예. 예, 상담 내용 읽어볼게요. 저번 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상대방이 당일에 독감 걸렸다고 해서 다시 연락해서 일주일 뒤인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미루코님 방식대로 1차, 2차에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왔고요. 상대방은 편안한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1차로는 곱창집을 갔는데 2차로는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상담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상담을 했었는데 유료 상담을 하셨었거든요. 예, 김래무님이. 근데 상대방한테 그 카톡 보냈는데도 이 반응도 안 좋았고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예. 자, 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써주셔가지고 치매 청각장애, 치매의 청각장애의 할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대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아버님이랑도 마찰이 심해지고 자주 싸우고 한 번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와서 4시간 반 동안 걸어서 한강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알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친구도 한 달에 한두 번 날 잡고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돈이 없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지금 우울한 상태여서 친구들을 만나면 우울한 얘기만 하고 친구들까지 우울하게 만들 것 같고 지루하게 느낄까봐 친구도 안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자친구 김래무님 전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나서. 예. 며칠 전까지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나는 성격이 별론가? 친구들이 왜 별로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군요. 예. 또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 돈도 없는데 일부러 학원 끝나고 집에 있으면 아버님께서는 너는 젊은 애가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냐는 식으로 뭐라고 하고 그게 매일 반복에 자주 싸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아, 이제 이 아가씨가 이 여자분이 오래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는. 예.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연애할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힘든 얘기를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말할 사람이 없었으면 쉬지 않고 계속 본인 얘기만 했대요. 그나마 저한테는 편해서 이런 얘기 털어놓는다고요. 다시 만나려면 이 친구 상황이 좋아져야 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3주에 한번 연락해가지고 밥 먹고 커피 먹고 편하게 지내면 될까요? 오늘 대화 중에도 뭐 다음에 볼링 치고 매운 거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빠는 이제 다 잊었어? 이래서 나 별로 생각 안 해. 그냥 오늘 봐서 너무 재밌다. 옛날 얘기도 하기 싫고 그냥 오늘 너무 재미있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제가 시킨 대로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제가 이 제외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연락해서 이렇게 만나고 지금 곱창도 먹었죠. 예, 곱창도 먹고 이제 다음 데이트 약속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분위기는 너무 편했습니다. 예. 딱 제 계획대로 딱 되지 않습니까? 서로 막 여자친구가 타투했다고 팔 걷어서 보여주고 뭐 아주 신났습니다. 여자친구가. 뭐 어디 수술한 거 흉터도 보여주고 계속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2, 3주 뒤에 매운 거에 볼링 한 게임 치자고 하면 될까요? 상황이 많이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너무 정신없이 쓴 감이 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여자분이 지금 상황이 안 좋기도 한데 집에 있기도 싫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 컨트롤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레몬님이 생각한 것처럼 한 2, 3주에 한 번씩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건 너무 안 좋고요. 한 2, 3주에 한 번씩. 예. 2, 3주에 한 번씩 꼭 보세요. 예. 너무 자주 만나지 마시고요. 예. 연락은 이제 약속 잡으려면은 중간에 한번 해야죠. 레몬님. 예.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2, 3주 후에 만날 거니까 뭐
뭐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연락해가지고 약속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상황만 좋아지면 괜찮아 보인다고 하시는데 이게 상황이 쉽게 괜찮아질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이 상황을 갖다가 레몬님이 어떻게 구제해 줄 수 레몬님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상황에선 이 여자친구를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죠? 그렇죠. 아, 레몬님이 지금 좀 생각이 좋아지셨네. 저랑 상담할 때는 약간 음침했었는데 목소리 톤이 약간 이렇게 톤이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게 좀 자신감이 없으신가? 그래서 제가 막 약간 뭐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이 좋아지셨네. 예. 레몬님이 지금 딱 판단하고 계신 것처럼 이 여자의 인생을 갖다가 본인이 막 변화시켜주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레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상대방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인생을 막 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 변화를 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원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반강제로 걔를 끌어다가 변화를 시키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욕하고 싫어합니다. 예. 제가 만약 레몬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2, 3주 만에 한 번씩 만나서 예전 얘기 꺼내지 말고 너무 잘했어. 진짜 예전 얘기 꺼내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순간 즐기고 집에 보내고 이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예. 레몬님과 다음번 데이트 되게 기대할 거예요. 진짜. 예. 상황만 되면은 아마 잘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지금 여자친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예. 질문하세요. 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죠. 예. 불연애 진단,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외하고 싶다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상담해주세요. 저 제외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1월 7일날 올려주신 글입니다. 7개월 전에 헤어진 3년 사귄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편하고 잘 챙겨주는 오빠가 좋아져서 제가 대시하게 됐고 거의 사귀는 듯한 썸을 7개월 동안 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면 솔직히 전 외로움도 많이 타고 상대방이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하는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연애 성격이에요. 약간 의존적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외하고 싶다님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바라는 게 많아지는 제가 있다면 오빠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포용하고 이해하는 억압하지 않는 딱 반대의 성격끼리 만나서 오빠가 다 맞춰줬어요. 자, 이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남자가 다 받아주니까 얘는 뭐 다 받아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예. 친구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친구 만나는 거 싫어해서 친구도 포기하고 때에 따라서 가족보다도 저를 더 생각해 주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죠. 예. 군대에 갔을 때도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는 거는 폭발한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도 제가 불안해할까봐 고무신인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100통씩 받고 뒤늦게 대학 와서 제가 작년에 수능 준비할 때는 제가 신경 쓸까봐 친구도 안 만나고 저에게만 집중하고 막 도시락도 여러 번 싸다 줬다고 해요. 예. 많은 걸 포기하고 맞춰준 사람인데 고마운 줄 모르고 더더 바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내심에 이제 바닥이 나게 될 겁니다. 예.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땐 자주 못 만나고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도 피우고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을 충족받기도 했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대책 없이 해서 나중엔 심증 물증 다 걸렸는데 자기가 옆에 없던 탓이라고 다 알고도 넘어가 줬어요. 예. 바람을 피기도 했답니다. 야, 여러분들 이상하죠?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제외하고 싶다님은 바람을 폈을까? 그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여자분이 이러잖아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막 피곤하게 하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남자친구가 올인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생각도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근데 예, 이런 것들이 2년 6개월을 넘게 지속되었으니 절 못 고칠 걸 알게 됐을 거고 쌓이고 지쳐서 오빠가 저에게 마음이 떴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서 십자인대 파열로 의가사 전역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축구하다가 다쳤나봐요. 십자인대 파열로. 예. 그래서 군대 축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군대쓰리가라고 하죠. 예. 수술이 잘못돼서 아직까지 수술받고 있어요. 이게 헤어지게 된 큰 계기였던 것 같은데 다리 괜찮냐고 보다 언제 만날 수 있냐고 우리 그런 얘기 뿐이었어요. 요구만 한 거죠. 예. 그때 이후로 못 만나는 걸 기회로 삼아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말이 안 나왔다고. 근데 이젠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3년 사귀면서 싸우고 헤어질 뻔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번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잡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단호하게 들더라고요. 바로 잡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아서 3개월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 6월에 먼저 새벽 부재 중에 연락이 왔고, 요봐요. 제 전략대로 딱 됐죠. 이분이 제 전략을 딱히 배운 건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3개월을 기다리게 되었고 3개월 기다리다 보면은 6월에 먼저 연락이 와요. 보통 여러분들 똑같죠? 패턴 똑같죠? 제가 기다리고 한 3개월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은 항상 그 전에 먼저 남자분들은 대부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이 와요. 새벽에 부재중으로 연락이 왔고 이렇게 기다리면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예. 그때 이후에 제가 술 먹고 너무 힘들다고 만나서 이야기 한 번만 하자고 연락했었고 새벽 5시에 나와주었어요. 근데 마음이 떠난 줄 알았던 오빠가 3개월 만에 만나니까 행동, 눈빛, 말투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죠? 마음이 떠난긴 뭘 떠납니까? 3개월 되면은 이렇게, 예, 제 카테고리아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다시 사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랑 헤어지고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다시 만나면 자기가 또 그 불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마음은 있는데 연애하는 게 너무 질린다고 누구랑도 지금은 싫다고 친구한테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막 만나자마자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 변한 걸 보여주고 차근차근히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만나자마자 이렇게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우리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절대 얘기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연락할 때도 그래요. 연락하다가도 몇 개월 있다가 연락이 되잖아요. 헤어진 사람하고 우리가 연락이 돼가지고 딱 전화를 하면은 뭐 한 3시간 동안 넘게 통화를 하다가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으면 우리 다시 만날래?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 싫다고 하죠. 상대방이 우리를 이렇게 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단순 호감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단순한 그런 감정. 궁금하고 오랜만에 보고 싶고 하는 감정이 커가지고 만나는 거지 여러분과 다시 사귀고 싶어서 만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는 경우는 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연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한다기보다는 미련이 남거나 단순히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고 궁금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감정, 작은 불씨를 갖다가 조금씩 부채질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강하게 바람을 불면 이 불씨가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 불을 지펴가지고 불씨를 조금씩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그거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거부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제가 다른 방송을 할 때 이런 경우 되게 많았을 거예요. 예. 다른 사연들도 이런 거 되게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예, 그럼 10번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또 10번만 만나재. 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남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 그럼 부담 갖지 말고 10번만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이게 뭐 10번만 만나. 그러면 얼마나 질릴까요? 예. 자, 제가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도 프라이즈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즈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여자가 되고 싶고 가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상대방을 쫓아다니게 행동을 하고 싶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가치 있는 행동을 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들어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듭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요. 미르코의 생존연애 1편부터 보시면 돼요. 1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예? 프라이즈 이론이 미르코의 생존연애 1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이 거의 내가 1편, 2편, 3편에서 다 얘기를 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제가 점검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자, 어머니 밥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머니 밥상을 얘기해드릴게요. 예.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식 밥상을 차려줍니다. 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노력을 하는 거야. 아침 굴비도 굽고, 조기도 굽고, 고기 반찬도 하고,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애들을 일어나라고 해서 막 깨워요. 그러면 애들이 막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까? 안 먹죠. 가가지고 얘야 밥 먹어라, 7시다,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 싫어. 야, 우리 예를 들어서 프레임 최강님한테, 프레임 최강아, 야, 엄마가 굴비도 구워놨단 말이야,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그러면 나 굴비 먹기 싫어. 응? 굴비 먹기 싫다고. 나 5분, 굴비보다 5분 더 많이 잘래. 응? 그런 행동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응? 아무리 굴비를 구워놔도 안 먹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항상 드렸어요. 어머니 밥상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예. 여러분들 엄마가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막 밥 떠먹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해요? 처음엔 좋겠죠. 근데 1년 365일 계속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귀찮아. 나 그만해. 막 도망치고, 나 가버린다고. 나 빨리 나 집에서 탈출할래.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나 엄마가 밥 먹어. 난 그만 갈래.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실제 하는 행동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가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밥상 챙겨주는 거는 어떤 행동인가요? 이게 여러분들 고마운 행동인가요? 그러면 다 고맙대. 근데 여러분들의 실제로 행동은 어떻게 되죠? 다르지.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딱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서비스가 계속 제공이 되면요, 무료로 제공이 되면요, 그 서비스를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요, 그냥 딱 그겁니다. 예. 내가 딱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단순히 그런 거예요. 제가 요걸 갖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제가 오늘 이 방송하는 내용들도요, 되게 가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원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받고서 다 강의를 해드렸고, 지금도 또한 1대1 코칭을 받으시려면 저한테 막
몇백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예, 실제로도 150 이 정도 내는 거 아시죠? 1대1 코칭 받는데 150 정도 내잖아요. 저한테. 자, 이런 거 아시죠? 예, 물론 이 비용 자체도 저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이 전단지로 만들어서 이 강남역에서 계속 사람들 올 때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라고 계속 전단지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이 전단지의 내용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 가치를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응? 이게 이 전단지를 갖다가 내가 만들어가지고 강남역 1번 출구에서 계속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전단지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할 거냐고요. 예. 그죠. 땅바닥에 굴러다니겠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머니 밥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밥상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치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는 정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라이즈로서 행동을 하든지 상대방이 프라이즈로 만들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제외하고 싶다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 10번만 만나줘. 10번만 만나줘라고 얘기하면 내가 프라이즈입니까? 상대방이 프라이즈입니까? 내가 노력해야 얻어질 수 있는 존재가 상대방입니까? 상대방이 노력해야지 얻어질 수 있는 사람이 납니까?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누군가와 사귀다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누군가가 어떤 남자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좋아했었대.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만나줬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라이즈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프라이즈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게 프라이즈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이 남자분이라면 여자들이 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로서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제가 항상 어떤 얘기를 합니까? 높은 기회 제공자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 데이트 약속을 잡을 때도 여러분들 데이트 약속 잡을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 다 비워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 얘기해. 내가 언제든 시간 다 비워놓고 너를 위해서는 싹 다 비워놓을 테니까 언제든 시간 되면 얘기해. 나는 항상 너를 위해서는 오픈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 데이트 약속 제일 잡을 수 있죠. 수학적으로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데이트 약속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래, 내가 스케줄 보고 연락 줄게 얘기하고선 연락 안 줘요. 왜?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 언제든 내가 연락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요일 저녁에만 시간이 난다고 해. 아, 나 목요일 저녁에 언제 시간 되는데 그때 너 시간 돼?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아, 시간 된다고. 예. 예. 시간 안 되더라도 아, 나 그때 안 되는데 아, 토요일 날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여러분들 하면은, 그래서 제가 100명한테 실험을 해보면, 한 70명 정도가, 예, 확률이 한 70%로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 목요일 저녁에는 안 되는데, 혹시 토요일 저녁에는 안 돼? 이렇게, 토요일 날은 안 돼? 나 토요일 날은 쉬는데, 이렇게라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번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만나보자고 했대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고, 정확히는 8월부터 2에서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전처럼. 데이트 비용은 오빠가 형 카드라도 빌려와서 대부분 오빠가 내는 편이고,
이렇게라도 노력하게 만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라이즈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좀 투자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상황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상대방과 시간과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좋지 않고 상황을 한번 보고, 가장 큰 상황을 보고 그 큰 상황이 이제 이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 돼. 아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누구 사연이냐면 김레몬님 사연 있죠. 예, 바로 직전에 했었던 김레몬님 사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레몬님 사연에 보면 여자친구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근데 그 여자를 반강제적으로 노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과연 얼마나 버틸까? 예, 여러분들은 반응만 끌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만 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응? 돈을 안정적이게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남한테 빚지는 거, 특히 저한테 빚지는 거 정말 싫어해서 제가 산데도 돈에 여유가 안 되면 잘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시작한 거지만 가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어서, 술 먹거나 아닐 때를 물어보면 마음이 없었으면 애초에 처음 불러냈을 때 나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마음이 있는데 연애하는 게 싫었던 거고, 다시 사귀는 건 장난으로 웃으면서 살 빼면 사귈 건데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마른 편은 아니어서 이번에 20kg가 쪘거든요. 와, 많이도 쪘네요. 20kg 쪘으면 굉장히 많이 찐 거 아닙니까? 이게 40kg면 60kg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40kg, 원래 40kg여도 60kg가 되는 거니까, 만약 50kg다 그러면 70kg가 되는 거니까, 70kg면 저보다 뚱뚱한데 저랑 거의, 대단한 거죠. 많이 쪘네요. 그래도 자기가 찌운 살인데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다 먹자고 해야 하고, 추석 때도 추석 때는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라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오빠의 마음을 확인했던 건, 제가 서울에선 4시간 거리라 타 지역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보건계열로 다니고 있는데, 실습 나가기 전 보건과 큰 행사가 있는데 오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렌트해서 오겠다고 한 거랑, 월요일엔 학교 가고 일요일엔 약속이랑 다음날에 수업하면서 서울 왔다 갔다 하기 피곤할 거라고 왕복 8시간 거리 제 학교 근처로 와줘서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남자분들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런 게 괜히 프라이즈로서 좋지 않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여자친구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행동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건 순간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갖다가 외부에서 채우는 행동은요, 순간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건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게 순간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나, 여자분들도 이게 순간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자존감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버릇을 들이기보다는 정말 그 여자가 잘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그냥 무조건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는 딱히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예. 원래는 헤어지고 8월 전까지는 되게 단호하게 굴었던 사람이 9월 추석 지나고 만나서 밥 먹고, 지금은 마지막 수술로 십자인대 재건축 수술 받으러 가서, 수술 잘했냐 연락하고 재활 잘하라고. 그러니까 무릎도 안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자꾸 돌아다녀요. 이거 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자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예. 재활 잘하라고 2달 뒤 보조기 제거하고 만나기로 한 상태예요. 그때 이후엔 재활 후 12월에 실습 나간다고 하니까 습관처럼 제가 일하는 게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된다고 밥 먹자고 해서 또 만났고, 실습지까지 짐 옮겨주는 것도 도와줬대요. 이 남자는 헌신적인 게 몸에 아주 배어있군요. 예. 실습 4주 중, 그래서 여자친구가 바람핀 것도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군대라서 그랬나요? 자, 실습 4주 중 매주 연락 오고, 실습 끝나는 주에 수고했다, 밥 사준다, 또 만나자고 약속 잡은 상태예요. 나아진 거라곤 처음에 단호했다가 재회 이야기 거부, 단호하지 않아지고 재회 이야기에 예매하지만 다이어트라는
전제가 다시 붙고 만나면서 이제 살 빼면 달라질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지금 저랑 관계가 시간이 필요하고 연애하기가 싫은 것 뿐일까요? 전혀 마음이 없는데 핑계일 뿐인 건가요? 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네요. 예. 이 여자친구가 생각하는 거 보면 이렇잖아요. 이 여자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응?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저랑 관계에 시간이 필요하고 연애하기 싫은 게 왜 그럴까요? 예. 전혀 마음이 없는데도 핑계일 뿐인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여자친구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냐면 제가 얘기했던 기술 중에 허구장벽의 기술에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사귀자는 어떤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예.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사귀고 싶은 어떤 목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중이죠. 예. 왜 이 사람은 나랑 안 사귀어주지? 이 의문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목표점을 향해 이 동기부여가 돼서 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죠. 사귀면 이제 목표를 잃고 이제 바람도 피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그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서비스가 돼버리면은 그 서비스를 가치 없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여자친구가 이게 고맙다고는 생각했지만 가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하는 이 현실적인 행동이요. 예, 고맙다고는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실습 핑계인지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실습하는 것 때문에 자주 못 받고 오빠가 챙겨줬었는데 이번 주에 실습 수고했다고 밥 사준다고 해서 만나면 이게 거의 사귀는 관계나 다름이 없네요. 이제 실습 끝났고 만날 거리가 없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이후에 제가 또 만나자고 해도 될까요? 예. 자, 하나하나씩 일단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답변 드리고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짓게요. 예. 자,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사귄 관계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이 관계에서 본인이 걱정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여자분이 제외하고 싶다는 의미죠. 제외하고 싶다는 의미, 자존감이 매우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도 많이 찌고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기가 자존감이 많이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판단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기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꾸 의심하고요. 제가 악습이라고 하는 그런 악습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예. 이걸 갖다가 바로 경계하기 악습이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뭐 맨날 연락하고 밥도 사주겠다고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걱정을 항상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예, 붙잡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예, 붙잡는 행동이 뭘까요? 예, 이제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만나자고 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이게 그냥 연애가 하기 싫은 건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도 이 사람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혹시 핑계만 대고 있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닐 걸까요? 이렇게 다 물어보는 게 이제 다 경계하기 악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경계하기 악습에서도 제가 누차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다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남자친구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남자친구가 또 못 버티고 본인과 헤어지자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프라이즈 이론 얘기했지만 본인은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매달리고 질척대고 의심하고 뭐 그런 행동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질려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질려서 떠나게 만들던가 지쳐서 떠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결론이 되겠죠. 이런 생각이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남자친구가 헌신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좋아하겠죠. 예, 좋아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따뜻한 밥 먹고 괜히 쓸데없는 행동이요? 인간은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뭐 본인 실습 나간다고 하니까 뭐 밥 먹자고도 하고 이 무릎 나갔는데도 계속 뭐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뭐 기숙사로 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행동 왜 합니까? 그죠? 8시간씩 학교 근처로 와서 만나주고 이런 행동은 얘가 무슨 바보입니까? 무슨 자원봉사예요? 예. 그런 게 문제죠. 예. 이런 건 절대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힘든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제외하고 싶다님이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게요. 이후에 제가 또 만나자고 해도 될까요? 당연히 만나자고 해도 되죠. 본인이 만나자고 얘기 안 해도 아마 남자친구가 만나자고도 얘기할걸요. 예. 근데 남자친구도 지금 십자인대 보통 이 남자친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요. 남자친구도 사실 뭐 원래부터 좀 자존감이 낮은 친구인 것 같기는 해요. 자신의 가치를 갖다 되게 막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헌신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여자를 잘 대하는 친구는 아니라고 보여요. 예. 참 좋은 친구고 착한 친구긴 한데, 착하지만 이게 좋은 남자라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 예, 착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남자분이 하시는 행동들 보면 그렇고, 특히 이 남자분이 십자인대 끊어지고 나서부터는 아마 자기가 병원에 계속 있고 그러는 바람에 아마 자존감이 더 낮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만날 용기가 없어가지고 본인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 남자는 계속 이렇게 쓸데없이 퍼주기만 하고 바보같이 사귀지도 않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행동하죠. 근데 여기 있으신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 조금 비슷한 경험을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서 사귀고 나서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가 있겠죠. 사실은 여러 가지 심리가 있겠지. 자신이 없어서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